은퇴하면 병원 갈 일만 남는다. 는 씁쓸한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혹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4억 원의 노후 자금을 손에 쥐었던 한 남자가 어째서 병원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 했는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최신 국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이 쓰는 연평균 진료비는 전체 평균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1인당 543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 특수검사비, 값비싼 약값까지 더하면 실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녹아내리는 현실과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8세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김상현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손에는 퇴직금과 IRP 계좌를 합쳐 4억 원 남짓한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대가이자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매달 나올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아내와 함께 그럭저럭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80대 후반의 노모께서 알츠하이머, 즉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요양병원비와 각종 비급여 약값으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의 노후 자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마치 두 개 난 작은 구멍처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년 뒤 김상현 부장님 자신에게 혈관성 질환이 발견됩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심장이나 뇌혈관 같은 순환계통 질환은 만성질환 진료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과 입원, 그리고 평생 먹어야 할 약. 그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노모의 병원비와 자신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꼬박꼬박 부어왔던 연금 저축을 먼저 해지했습니다. 세금 손해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IRP 계좌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가 30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노후라는 성벽이 의료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김상현 부장님의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불운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노인 진료비는 무려 50조 원에 육박하며 전체 진료비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가 채 안 되는데 돈은 절반 가까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노후 의료비의 규모를 너무나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후에 필요한 1인당 평균 노후 의료비는 약 8,100만 원으로 추산되었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 정도 들겠지 하고 예상하는 금액은 고작 2,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필요한 돈의 3분의 1도 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천만 원 이상 더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건강 문제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위험의 무게는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험이야말로 우리의 평온한 노후를 파산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나의 노후가 부모님의 노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대에 걸친 노후 파산이라는 새로운 공포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는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90세 아버지를 부양하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만큼 발생하는 10년,
20년의 간병과 치료 기간이 부모 세대의 남은 자산은 물론이고 자녀 세대의 노후 자금까지 통째로 삼켜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효심이나 책임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 앞에 던져놓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병원비라는 현실 앞에 노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불안에 떨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위기를 현명하게 넘긴 박수진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그녀 역시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술비와 계속되는 항암 치료비로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김상현 부장님과 똑같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활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 바로 의료비 방화벽 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퇴 직후 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생활비를 쓰는 연금 통장과는 완전히 분리된 오직 아플 때만 사용하는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통장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다. 미래에 아플 우리를 위해 미리 병원에 맡겨둔 돈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는 고스란히 이 통장에서 충당했고 덕분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녀의 연금과 다른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바로 의료비 비상금이라는 방화벽을 미리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핵심은 생활비와 의료비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 배우자의 간병비, 치과 임플란트 비용처럼 건강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수백, 수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밑동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 목록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최소 6개월, 가장 안전하게는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 비상금으로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이 돈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위험한 곳이 아닌 원금이 보장되고 언제든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는 불길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라는 집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것을 막아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화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마냥 마음 편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비는 더 이상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 그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평생 땀 흘려 쌓아 올린 소중한 노후가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당장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나만의 의료비 방화벽을 꼼꼼히 점검하고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